아 이거는 무조건 부작용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6개월만 기다려봐라, 그럼 좋아진다. 저는 이제 대인기피증이 걸려가지고 진짜 무조건 이러고 다녔어요. 경찰에 출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근데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호흡곤란과 함께 구토 증상을 완전히 감을 수 없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작용의 피해가 어느 정도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냐, 아니면 누가 봐도 어머 쟤 어떡하냐, 이 정도로 심각하냐를 먼저 따져보신 다음에 누가 봐도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병원과 합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금액이 나는 뭐 200만 원에 받아들일 수 있다, 300만 원에 받아들일 수 있다, 개인적인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병원에서 제시를 한다. 그럼 그 돈 받고 그 병원에다가 더 이상 이런 일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합의서를 써주고 끝내면 되는 건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피해 규모가 너무나도 커요. 그리고 자기는 이 돈 받는다고 해서 마음의 위로도 전혀 안 될 뿐더러 심지어 의사가 사과도 하지 않는다 싶으면은 의료분쟁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민원을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의료소송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어요.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의사 이름이랑 실명이랑 다 그냥 인터넷에 올려버려도 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의사들이 아무런 큰 잘못을 해도 이렇게 묻히고 덮이는 게 너무 많아요. 의료소송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어요. 통달료, 인지세, 그리고 변호사 고용하는 비용,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권리를 찾으셔야겠다라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좀 독하고 강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합의가 안 되시면은 저처럼 보험 처리를 해달라. 근데 저는 이거는 크게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험회사는 그냥 AI처럼 피해자분들을 응대할 거고, 보험회사의 목적은 가장 적은 돈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겪은 다음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의료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의무기록지를 먼저 병원에 받으셔야 돼요. 해당 가해 병원에 찾아가셔서 의무기록지를 떼달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무조건 알잖아요. 왜 떼달라고 하는지 알거든요. 이걸로 뭘 하려는구나. 안 주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상담실장이 나와가지고 지금 원장님이 뭐 수술 중이시다, 아니면 뭐 학술 그 세미나를 가셨다,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와라, 이렇게 하는데 기다려주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이틀을 기다려줬거든요. 수정이 돼 있어요. 그 의무기록지가 수정이 돼 있고 자기가 이렇게 누락된 거를 이렇게 썼고 급하게 이렇게 고쳐 쓴 티가 난다. 이거는 변호사님 피셜이에요. 근데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당일날 받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 당일날 절대로 안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럼 경찰을 부르셔야 돼요. 제가 아는 분은 경찰을 불러갖고 받았거든요. 만약 경찰서에 전화해서 저 지금 성형외과에서 부작용이 나서 의무기록지를 받으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의무기록지를 안 줘요, 이러면 경찰이 출동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랑 뭐 저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이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심하게 났다, 그래서 의무기록지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이 병원에서 주지를 않고 언성이 조금씩 커졌다, 나도 조금 이제 흥분이 돼서 언성이 커졌는데 지금 싸움이 날 것 같아,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아무래도 경찰관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을 좀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경찰들이 와요. 저랑 같은 병원에서 피해자분이 여성분이신데, 그분은 그냥 그렇게 해서 경찰을 부르셨고, 경찰에 왔을 때 그 원장이 얼굴이 완전 새파랗게 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부랴부랴 의무기록지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의무기록지는 당일날 받으실 수 있어요. 이틀 있다 준다, 3일 있다 준다, 그거는 시간을 벌기 위한 용도니까 제 말을 믿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기록지를 받고 나선요, 개인 병원 말고 대학병원급의 뭐 종합병원 있잖아요. 큰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성형에 대한 그 부작용이 심하면은 추상장애 진단서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제 직업이 모델이에요. 근데 얼굴에 흉터가 이만큼 나면은 모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매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규정한 게, 한국인이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까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65세까지 예를 들면 한 80%의 컨디션으로밖에 일을 못하겠다, 후유장애 20%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그 서류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의 상태가 부작용이 그거를 써줄 정도로 심하진 않다, 안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 진짜 많이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막 7군데 8군데 병원 다 갔는데 여기서도 안 된다고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하고, 저는 뭐 이런 가수일을 했었던 사람인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원장님이 한숨 푹푹 쉬시더니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소송을 거는 이유는 승소를 하기 위함이고 그 의사한테든 어떻게든 보상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승소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요. 사실 그게 뭐 없어도 뭐 접수는 할 수 있겠죠.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서류들은 무조건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비용은 유튜브 상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처음 들어간 게 흉터 치료 비용이 들어가요. 흉터 치료엔 주사 치료가 있고 프락셀 레이저 치료, 움푹 패인 흉터를 좀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서브시전 치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저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치료를 거의 1년 가까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 비용만 한 500만 원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수술 비용이 처음에 이제 입이 너무 커져 줄이는 이런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 들었었고, 의사가 또 여기를 어딜 뭐 늘려놔갖고 여기가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원상복귀를 이렇게 돌려놓고 뭐 하고 하는 수술이 그게 또 한 550만 원에 대략적으로 그래도 한 1,500, 1,600 정도는 들지 않았나. 얼마나 또 아팠겠습니까? 이거 치료가 정말 아프거든요. 흉터에다가 주사 놓고 막 레이저로 뒤지고 하는데, 내가 이런 수술을 안 했으면 이런 돈과 시간과 고통을 겪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입꼬리 수술이랑 이런 부작용 생기신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시면은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로 이런 수술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수술 자체가 의학계에서도 얘기하는 게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술이에요. 예를 들면 뭐 쌍꺼풀 수술, 코 수술 뭐 이런 수술은 워낙 이미 대중적이고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이런 인매 쪽인 수술은 여기가 얘기하는 게 유분기도 많고 흉터가 생기기가 너무 쉬운 부위인 거예요. 대부분의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입꼬리나 인중이라든지 수술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꼭 하셔야 된다는 분들 어떤 케이스냐면, 거울 볼 때마다 이제 너무 우울하고 난 이렇게 살기 싫다, 흉터가 좀 남을지언정 나는 수술을 반드시 해야겠다, 그나마 좀 좋은 병원을 골라야 된다. 절대 뭐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요즘 성형외과 추천해주는 어플 많잖아요. 그거 보고 고르지 마세요. 그거 절대로 두 가지 중에 고르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지인들이 어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잘 됐더라, 그 사람들을 실제로 봐야 돼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고정도 많이 돼 있고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병은 어떻더라 저쳤더라를 소문이 많이 난 데가 있어요. 여기 잘한다 못한다, 그리고 의사의 좀 마인드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게 되게 많고, 무조건 책임감이 있는 의사한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명만 잘하는 의사들 말고 사후 처리를 끝까지 해주는 의사들이 있어요. 흉터가 남아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끝까지 계속 흉터 치료해주고, 진짜 자기 가족처럼. 의사들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돼요. 어떤 분이 그 의사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만약에 자기 친딸한테 입꼬리 수술 시킬 수 있냐, 대답을 못 하더래요. 이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기 가족한테 할 수 있는 수술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의사를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쉬워지시지 않을까.